저 결혼해도 될까요?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재밌고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 결심을 하고 만나기 시작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1년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네. 네, 10개월. 네. 직업은 공무원이고요. 한 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내가 지금 전문직이니까 딸이 전문직이니까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네. 반대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너무 하고 싶으니까 결혼을 추진 중이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식장도 예약을 해버렸어요. 10개월인데. 그냥 질러버렸어.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식장도 잡고 할 게 많다 이거예요. 자, 근데 앞으로 경제 관리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좀 파고들어 보니까 남친의 빚이 있더라. 그러니까 이게 식장 잡고 다 했는데 남자친구가 빚이 있으면은 이제 원래 사실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식장부터 이분 전화 통화를 보니까 질르셨대요. 그러면 이제 부모님 반대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먼저 지르고 찾아본 거죠. 근데 파고드니 남친이 빚이 있네. 나 이제 요렇게. 식장 잡았다. 그러니까 너도 이제 뭐 오픈하자. 오픈해라. 나 얼마 모았고 얼마 있다 하니까 나 사실 빚이 있어.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찢어지기 시작했는데 일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7천 정도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. 옷 사고 생활비 쓰는 용도로 철없을 때 그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한 1억 5천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로 이제 갚으면 플러스 한 8천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얘기를 더 하니까 총 빚이 신용대출 1억 8천. 예금담보대출이 2천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한 2억이 빚이 있는 거예요. 저거 2천은 예금 까면은 없어지는 거니까. 거고. 순수 대출이 부채가 1억 8천. 그 중에 4천만 원은 부모님하고 함께 아파트 투자한 게 있고. 그러면 저 4천도 좀 봐줍시다. 뭐 어쨌든 뭐 팔면 뭐 정리된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제 1억 4천을 어디다 썼나 봤더니 옷 사고 생활비 쓰는데 든 돈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 빚까지 져가면서 쓰는 게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. 오빠는 이제 결혼하면은 제가 경제권 다 갖고 시부모님께 2억까지는 어떻게 받아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합니다. 하지만 제 입장은 빚 2억 있는 건 알겠는데 2억 주신 부모님께서 빚이 2억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걸 말하는 게 결혼 조건이다.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하는 건 너무 좀 죄송스럽고 좀 그건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만은 안 되겠다. 그건 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가혹한 걸 바라는 건지 시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게 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겠죠. 왜 그러냐. 시부모님은 한 2억을 해줬으니까. 그렇죠. 당신들 입장에서 2억 아들한테 결혼하면서 자금 줬어. 그렇게 줬다고 생각을 할 텐데. 이거 줬으면은 잘 살아야지. 뭐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? 막 경제적으로.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들어야 될 수도 있고. 거기다가 또 2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도 친정에서 시댁에다가 또 2억을 받았으니 우리도 좀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까지 해주면은 사실은 저기는 빚 갚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오픈 안 하고 하게 되면은 괜히 우리 부모님한테도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나만 그걸 알고 가기에는 화병이 날 것 같은. 안 날 자신이 없어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지금 있는 빚만 갚고 더 이상 지원 안 해주셔도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? 빚진 거를 시부모님께 말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제발 그거는 좀 넘어가 달라. 저는 완강하지만 서로 지금 대화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. 이거 눈 감아줘도 되는 건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부모님한테 상담도 못 하고 있는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지금 빚이 있는 거를 모르겠죠. 빚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일단 반대를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여기다가 빚 있다고 하면 그럼 난리 나죠. 그럼 아예 그냥 절대한 결사반대. 어머님이 삭발을식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면. 그러니까 이 상황이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인은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남자친구는 이제 뭐 한 3억 5천짜리로 갈 건데 이것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 지금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남친이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3억 5천짜리 전세를 계약을 하셨대요. 3월 달 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 계약을 했다고? 네, 계약을 했어요. 근데 부모님 2억 지원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그 2억을 이제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. 미리 결혼할 거니까. 그게 결혼을 전제하에 땡겨 받는 건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남친은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2억을 땡겨 받아요. 아마 결혼 얘기를 했겠죠. 그럼 그 중에 1억 5천은 전세자금 3억 5천 중에 1억 5천 깔고 나머지 2억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대요.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럼 5천이 남잖아요.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빚
거의 2억 중에 일부를 갚겠다.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. 이제 전세 대출 때문에. 그러니까 저 3억 5천이 전부 다 뭐 부모님 돈 아니면 뭐 대출이기 그쵸.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3억 5천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빚이 2억이 있는데 네. 네. 왜 저런 결정을 하게 이럴 됐는지. 때는 뭐 고시원으로 들어가든지 뭐 와.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냥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. 이분이 어제 저랑 전화 통화할 때 그랬거든요. 네.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시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. 전세를 저 왜 얻었는지 모르겠다.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친구분도 고시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. 지금 빚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3억 5천짜리 전세야 대출을 받아서라고 그렇죠.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는 거예요. 저도 결코 저 집을 갈 상황은 만약에 지금 절대 안 가죠.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고시원인데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왜 저렇게 하는지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네. 여기까지 듣고 나서 좀 더 이상 이게 상담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. 이게 지금은 이제 이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네. 약간 마음 상담, 약간 네. 그 헤어지고도 잘 버티는 법, 약간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. 아니 그 이분은 아마 그거일 거예요.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그래 사람 바꿀 수 있어라는 걸 기대하고 사연을 보내줬을지는 모르겠는데 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봤을 때 네.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사람 인성이 더 중요하다. 돈도 돈이지만 사람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적어주셨는데 네. 도대체 어떤 인성을 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돈을 쓰는 거 있잖아요. 이 돈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인성의 큰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살겠다는데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전세 얻는 거 보니까는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거의 지금 아까 한 6년 정도 일을 하셨고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거의 일을 하신 시간은 한 9년, 만 9년 정도가 되더라고요. 남자분이. 네. 근데 9년 동안 일을 해서 빚이 2억이 된 거잖아요. 그렇게 됐다는 건 버는 돈은 버는 돈대로 다 쓰고 빌려가지고도 이것도 쓴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코인에 진짜 내가 정신이 나가지고 몰빵해가지고 한 번에 와장창 잃은 거면 나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아 나가면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언제 이렇게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에 모았던 게 확 사라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. 네, 꾸준히. 꾸준히예요. 근데 그 거의 9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건 습관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 전세 얻은 거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면 본인이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. 그럼요. 어떻게든 되네. 내가 한번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어떻게든 해결이 됐네. 이러면 다음번에도 비슷한 문제 또 생길 수 있습니다. 네. 저는 그렇게 봐요. 제가 또 투자도 해보고 이런 사람으로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반적인 직장인 입장에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하든 뭐 하든 그게 뭐 깨졌어. 그 돈을 막 잃었어. 그러면 보통은 한 7천에서 1억 정도 잃잖아요. 그러면 너무 충격을 받아요. 사실 왜냐면 내가 돈 모아놓은 게 뭐 몇 천밖에 안 되니까 사실 투자로 잃는다고 해서 뭐 몇 억씩 빚을 질 일은 없잖아요. 그렇죠. 보통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용대출 땡겨봐야 연봉이 한 2배 정도니까 한 6, 7천 정도 땡겨서 투자하면 보통 빚이 1억 정도에 멈춥니다. 그러면 그때 나 이제 큰일 났구나.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사는 게 이제 보통 정신 차린다는 사람들의 약간 루틴인데 이분은 지금 2억까지 달린 거거든요.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저 빚이 저렇게 생긴 게.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분은 이제 뭐 옷 좋아하고 약간 뭐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2억까지 갔다는 거는 이게 믿는 구석이 없으면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뭐 부모님이 해줄겠거니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받겠거니 뭐 결혼하면서 어떻게 해보겠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 전이기 때문에 뭐 나 바뀔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. 아니지 않나. 그리고 만약에 저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뀌는 걸 눈으로 봐야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. 지금 이제 10개월밖에 안 만나셨고 물론 바뀌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. 예전에 좋아했던 옷을 지금은 안 사신다든가. 하지만 그 짧은 기간으로 저는 사람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. 그리고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지가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그거를 파악하려면 한참 더 두고
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저는 한 번 더 의심이 되는 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저렇게 얻어가지고 간다? 물론 결혼 신혼집을 생각하신 건가?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빚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신용대출 내는 이자만 2억 중에 5천 뭐 없어지고 해도 한 1억 5천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나갈 거란 말이에요. 거기에 원리금 상환까지 있으면 남편분 저 정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정도는 그냥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 돈으로 나가버리고 있다.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합쳐서. 그러니까요.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결혼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지금 10개월 됐다고 그랬거든요. 사귄 지 10개월인데 결혼 얘기 나온다? 이거 쉽지 않아요. 이거 보통은 이 정도까지로 이제 급하게 진행될 정도면 거의 만나자마자 약간 천생연분 같은 느낌 나오면서 한 100일쯤 됐을 때 우린 결혼해야 돼. 이미. 우린 이미 결혼해야 될 사이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주변의 반대. 그러니까 이게 그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이라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. 이 애정이. 그런데 이제 10개월 만에 결혼식장까지 잡았으면 보통 100일쯤 이제 우리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그래서 슬쩍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막 노발대발하고. 그러니까 여기서는 빚 때문에 내가 빚만 없었으면 너랑 결혼했을 텐데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 모든 거를 해결해야 돼. 그래. 저 빚만 해결되면 그럼 우리는 되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.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라는. 내가 해결하겠다.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선 우리 부모님이잖아요. 네.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남자분을 많이 만나봤으면 경험이 많으면 물론 이제 31살이면 많은 뭐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뭐 데이트도 해보고 하겠지만 결혼 얘기가 오고 갈 정도의 사람을 만나본 적은 그렇게 손에 꼽히진 않으실 거예요.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이 사람이면 결혼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처음이라면 특히나 처음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본인이 고민하시는 그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. 이 남자친구분 입장에선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게 결국은 자기 방어거든요. 내가 여지껏 사고 쳐가지고 빚이 이만큼 쌓인 걸 나 부모님한테 얘기 못해. 그러면 부모님이 충격받아 마음이 아프셔 슬퍼하실 거야 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 말고 그 외적인 뭔가 있을 수 있어요. 아빠한테 나 혼나. 과거에 또 전력이 있었다면 그걸 본인이 책임지고 지금 부모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언젠가 갚겠습니다. 혹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. 숨기고 가자. 너만 조용히 하면 돼. 그 짐을 사연자분한테 다 짊어지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책임감 굉장히 없는 행동이라고 봐요. 결국 이렇게 해서 힘든 건 누구예요? 이분밖에 없잖아요. 이거 속이고 가면. 그러니까 이거 어디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 빚을 이제 남자친구분이 착실하게 갚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갚는다. 그럼 이제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지. 갚아가지고 제로를 만들어 놔야 이제 될 텐데 한 2억 갚으려면요 전문직이어도 돈 아무리 그 저축한다고 쉽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선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남자친구분 보고 지금 전세 바로 빼라 전세 빼고 고시원 들어가라고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뭐 아니 중개비도 들고 뭐 이런 것도 들지 않냐 그런 거는 상관없다. 그런 거 내가 낼게 차라리 내가 낼 테니까 그거 뭐 해봐야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럴 테니까 고시원 들어가고 그리고 1년에 저축 한 70% 뭐 60% 70% 해라 해서 빚 갚고 빚 1억 만든 다음에 시댁에 말을 해가지고 뭐 이제 나 뭐 빚 한 1억 정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인정받고 그다음에 결혼하더라도 할까 말까?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도 할까 말까? 지금 최대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든 하려고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조건이지 이거는 이 정도면 돼요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오픈하는 건 무조건 저는 그 빚이 숨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로미오 줄리엣 증후군 같이 뭔가 이게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그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우리가 너무 똘똘 잘 뭉쳐가지고 결혼 잘했어요.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.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. 안 되는 일이.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마치 워렌 버핏이 투자에 성공한 사람 투자의 귀재로 눈에 보이는 건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무수히 많은데 그럼요.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거지.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가 진짜
부모님 말 들을 걸 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. 그러면 이분은 엄청나게 후회하실 거고 그렇죠. 부모님한테도 진짜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남자친구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1번,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이 막 억지로 반대하는 걸 막 내가 막 무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게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아쉽지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분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.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만약에 이 사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분도 나는 진짜 바뀔 건데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가 진짜 이분하고 결혼한다면 저는 고시원을 들어가든지.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줄까. 저도 행동으로 보여줄까. 그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죠. 고시원 들어가서 뭐 내가 뭐 빚이 많지만 뭐 내가 지금 한 70% 80% 저축해가지고 매달 갚아 나간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지금 뭐 저축 지출 얘기했는데 이런 거 의미 없어 지금 이거. 근데 이분도 사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자 당신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하면 보면 맞다. 이분도 저축을 잘 못했지. 맞아. 이분도 보면 엉망입니다. 그래요? 보면은 잠깐만 이게 뭐야? 그러니까요. 아니 혼자서? 이게 심지어 부모님 댁에서 사는데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분이지. 자, 인터넷 쇼핑은 뭐야? 이게 추정이에요. 추정. 돈이 여지껏 저축하는 거 보면 나머지는 다 쓰는 건데 내가 식비로 얼마 쓰고 있는 거 아닐까?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좀 줄여야 되겠다. 그래서 ISA 150만 원 목표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목표. 그러니까 자 이분도 경조사 30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약간 뭐 나가서 뭐 먹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이분이 나이가 어린데 전문직이라는 좀 탄탄하고 나중에 소득이 많이 올라갈 직업을 갖추다 보니까 저는 그거 제일 안타까워요.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저축하고 그렇죠.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이걸 다 소비로 써버리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게 소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미래를 좀 쉽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건데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는 뭐 의미가 없죠.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여론들이 너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.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분은 이제 저축은 한 30-40%는 하시니까 빚을 지는 것에 대비는 뭐 나을 수는 있죠. 근데 식비 150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. 저 식비가 제가 보기에는 먹는 걸로 저만큼 무슨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저렇게 쓰시진 않을 거고 아마 뭉뚱그려서 내가 돈 어디다 이렇게 많이 썼지 해서 카드값 결제 내역 보면 대부분 이제 음식점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저런 거예요. 이제 부모님 만나면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가 돈을 벌시겠어요? 그럼 뭐 할머니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어디 모시고 가서 진짜 비싼 음식 사람을 사드리고. 좋아하시는 분이에요.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웃고 행복해하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죠. 근데 본인도 좀 챙겨야 된다. 그리고 손녀나 뭐 아들 딸이 이렇게 돈 벌어서 밥 사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. 근데 그것도 한 번, 두 번 그냥 명절에 한 번 정도 하셔야지 매달 사주는 거 아니에요. 이분들도 다 지금 경제 활동 다 하시고 매번 볼 때마다 무슨 호텔 뷔페 이런 데 가가지고 드시면 이젠 두 번, 세 번 갈 때는 그게 그렇게 썩 고맙지도 않고 그거보다 조금 동네에 있는 삼겹살집 가면은 이게 더 이상해 보이고 그래요. 같이 하시는 게 좋은 거지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식비 150은 이거는 안 되고요. 이거 절대 안 되고 앞자리부터 틀렸습니다. 세 자리 이거 하나 떼도 지금 뭐 인터넷 쇼핑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결혼하잖아요. 그럼 둘이 진짜 작살 난다 진짜. 둘이 작살 나. 한쪽은 지금 빚 내고 있고 나는 지금 밥 사주고 있으면 다 안 나온다 진짜. 지옥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급행열차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도 지금 결혼하면 안 돼. 지금 뭔 결혼이야 지금 안 돼. 하지 말고 달러 종신보험은 뭐예요? 이게? 저것도 무슨 보내시기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가입하신 거예요. 뭐라고 했는데 적금인 줄 알았어요. 보니까 종신보험이고 5년짜리. 하지 말라는 단기납 종신보험. 이거. 이제 3년을 내셨더라고요. 근데 지금 예약하면 거의 못 받고 2년만 채우면 원금 100%는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앞으로 2년짜리 적금이다 생각하고 하신 다음에 저는 달러 종신보험 진짜 저런 거 좀 제발하지 마세요.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, 진짜. 순자산이 어쨌든 뭐 부채는 지금 없으신데 이제 플러스 2억이 되겠죠. 합쳐지면. 그러면 이제 순자산이 마이너스 1억 3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작이 엄청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플러스 이제 나도 지금 저축이 잘 안 되는데 남편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할머니 밥 사주는 거는커녕 할머니한테 밥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
정신 차려야 된다. 네.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저축하시고 그쵸. 약간 좋은 분도 만나고 좀 인생을 좀 비포장을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좀 전에 그 소득 지출이 매달 저렇게 쓰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쓸 때는 많이 쓰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보면 피크로 썼을 때 보면 뭐 이게 여윳돈이 그냥 통장에 있는 거는 뭐 주식도 사고 했으니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. 주식을 많이 손해를 보셨어요 그런데 한 반 정도. 아이고.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이제 경험이라고 쳐도 제가 봤을 때 이제 결혼만 좀 조심하셔도. 그렇죠. 인생이 많이 급변하는 게 결혼이거든요.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되는 분들도 많지만 결혼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인생이 좀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으니까.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다듬고 만약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빚 2억 있다고 그것만 말해주시면 되지 않을까. 그럼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 그럼 같아요. 강제 완전 진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실 것 같고요. 사람 쓸까 무섭네요. 알아서 정리라니까. 정리해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땐 부모님이 뭐 적절하게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. 그건 진짜 부모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맞아요. 본인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시니까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건데. 그리고 이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여자분도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뭐 결혼을 밀어붙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. 그게 아니고 저 전제 조건 그러니까 부모님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해놓으신 상태예요. 그런데 이제 그게 남자친구는 안 된다. 그건 마지막까지도 못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분이 뭐 결혼을 지금 안 한다고 하면 뭐 전혀 문제 없는 분이에요.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. 뭐 평범한 거고. 지금 나이도 31살이에요. 31살이니까 지금부터 앞서 뭐 이 첫 번째 사연에서 6년 동안 신나게 논 분도 계신데 지금 정신 차리고 새로 잘 모으시면 이분은 뭐. 그래서 식장도 취소했다고. 식장은 일단 취소하셨대요. 9월에 잡아놓으셨는데 일단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연기 취소를 해두신 상태.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그 나름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무조건 뭐 이분을 뭘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식비 150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이것도 좀 팍 줄이셔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뭐 100만 원 이하도 한 6, 70만 원 이하로 좀. 그랬으면 그러면 얼마나 지금 뭐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식비가 100만 원이라는 거는 저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써야 돼요. 이거 다 합쳐서 100만 원.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정도로 그럼 사셔도 350씩 한 달에 저축하면 얼마야? 3,000. 그렇게 해도 4,000 이상 충분하다. 그러니까 본인도 좀 차근차근 좀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